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 이슈 강원 정호성입니다.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한 달이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어떤 후보들이 경쟁 구도를 펼치게 될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춘천 MBC 김도균 기자, 원주 MBC 이병선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강원 18개 시군의 시장 군수 선거가 펼쳐지게 되는데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천을 모두 마무리했고 국민의힘은 27일 강릉시장 후보를 확정지어서 대진표를 완성하게 됐습니다. 본 선거만큼이나 예비 경선, 본 경선이 과열 양상을 보였는데 김 기자, 춘천 권역의 대진표부터 좀 살펴보죠. 어떤 후보들이 경쟁을 펼치게 됐나요? 네, 먼저 춘천은 4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육동한 춘천시장이 수성에 나서고요. 삼성전자 부사장 출신의 정광열 국민의힘 후보가 맞붙습니다. 김윤기 전 양양군청 공무원과 김팔봉 전 강원도 사회적 경제위원회 위원 등 무소속 후보도 2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인제는 현역인 민주당 최상기 후보의 국민의힘 엄윤순 강원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과 무소속 한상철 인제인 경제인연합회장이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네. 홍천은 민주당 박승영 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현역인 국민의힘 신영대 홍천군수, 강석헌 진보당 강원도당 위원장의 3파전으로 펼쳐집니다. 네. 화천은 김세훈 민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과 국민의힘 최명수 전 화천 부군수의 대결입니다. 네. 양구는 국민의힘 서응원 양구군수, 무소속 김환규 강원도의원 등 대진입니다. 철원은 강원도 의장 출신인 민주당 한금석, 국민의힘 김동일 후보와 무소속 고기영 전 현대건설 상무가 맞붙습니다. 그렇군요. 춘천, 인제,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살펴봤고요. 이 기자, 원주 권역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는데 원주 권역의 대진표도 좀 전해주시죠. 네, 원주도 본선 못지않은 경선을 좀 치렀습니다. 예. 원주부터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구자열 후보, 전 최문순 도지사 비서실장을 지냈죠. 네. 구자열 후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원광수 현직 시장이 단수 공천을 받아서 2022년에 이어서 리턴 매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네. 횡성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장신상 전 군수가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2020년에 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군수를 지냈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임광식 횡성군 경제산업국장을 지낸 공무원 출신의 후보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직인 김명기 군수가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영월군수 후보로는 더불어민주당 박선규 전 군수가 또 한 번 군수에 도전을 하게 됐고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길수 도의원이 단수 공천됐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에서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엄삼용 후보가 출마를 했고요. 무소속으로 최명서 현직 군수가 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네. 평창군수로는 더불어민주당 한왕기 전 군수,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심재국 현 군수가 세 번째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주 권역까지 살펴봤는데 공천 전쟁, 경선 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마지막까지 치열했던 시군이 있어요. 김 기자, 어떤 지역이 있을까요? 예, 춘천 같은 경우는 전현직 시장의 결선으로 눈길을 좀 모았습니다. 2022년 당시 민주당 결선에서도 두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지난 결선에서는 6 후보가 2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했지만 무산된 바가 있고요. 네. 이번에는 반대로 2 후보가 6 후보에게 토론을 제안했는데 이번에도 안 됐습니다. 4년 전처럼 육동한 현 시장이 이재수 전 시장을 꺾고 최종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철원은 강원도 의원 출신 구인호 한금석 후보의 경쟁에서 한금석 후보가 본선에 진출했고요. 네. 홍천은 박승영 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이규설 홍천군 번영회장을 제쳤습니다. 철원 같은 경우 국민의힘에서 강원도의정 출신 김동일 후보, 철원군 부군수 출신 신인철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어 김동일 후보가 본선에 올라왔습니다. 네. 횡성에서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처음에 진기엽, 함종국, 임광식 이 세 사람이 경선을 벌였고 이 가운데 함종국 전 도의원과 임광식 전 횡성군 경제산업국장 이 두 사람이 결선을 벌였습니다. 네. 사실 이것도 의원과 관료가 붙어서 또 관료가 승리를 한 쪽이고요. 그랬군요. 네, 평창도 민주당의 경우 또 결선 투표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이 3파전으로 치러졌고 두 사람이 올랐는데요. 장문혁, 한왕기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평창군의회 전직 의장 그리고 전직 군수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에 여기 역시 의장과 관료 맞대결로 관료가 승리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 행정에서는 아무래도 경험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직 프리미엄이란 말이 있는데 이번 선거 재선 또는 3선 연임 여부가 선거 관전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데 후보자 심사에서부터 현직에 떨어지는 일명 공천 컷오프가 네, 이번에 있었어요. 어떤 인물들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횡성과 영월에서 각각 현직 컷오프가 있었는데요. 예. 횡성의 김명기 군수 그리고 영월의 최명서 군수입니다. 이 두 사람은 현직 군수지만 국민의힘에서 경선도 치르지 못한 경우가 됐고요. 예. 표면적인 경선하고 별개로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꽤 심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영월 같은 경우에 지난해부터 이 최명서 군수가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지 못할 거다. 그리고 사실상 후보가 정해져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결과가 단수 공천이기는 했지만 이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그 최 군수를 지지하는 책임당원들이 경선을 치르게 해달라 이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최 군수가 탈당을 하고 또 무소속 출마를 결심을 하게 됐는데 네. 이러다 보니까 영월은 당초 예상과 달리 4파전으로 가는 치열한 양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횡성은 영월과 달리 경선은 치르기는 했는데요. 김명기 현 군수는 아예 이 경선에 참여를 못하고 컷오프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경선이 치러지는 내내 이 김 군수는 잠잠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2차 경선 투표가 끝난 다음에 바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것도 3파전으로 진행됩니다. 네. 김 기자, 이외에도 당을 떠나서 무소속을 택한 후보들이 있는데 어떤 후보들이 있을까요? 네, 공천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양구에서는 김왕규 강원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불공정하다면서 탈당을 선언하고 무소속 후보로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철원에서는 지난 2022년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군수 선거에 도전했던 고기영 전 현대건설 상무가 이번에도 무소속 후보로 도전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피말리는 공천, 전쟁 같은 경선을 거쳐서 대진표가 완성이 됐는데 두 기자는 이번 공천과 경선에서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 어떤 부분에 의미를 두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이 기자부터 전해주실까요? 네, 저는 그 지역 정가의 인재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인재풀. 네, 원주권의 경우에 이번에 대부분 리턴 매치로 치러집니다. 네. 리턴 매치라는 의미는 이전에 나왔던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다시 맞붙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평창 같은 경우도 전현직 군수의 대결입니다. 네. 그런데 벌써 세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7회와 8회 지선에 각각 한 번씩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붙는 양상이 됐고요. 네. 원주는 당내 경선에서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민주당에서 3선 시장을 지낸 원창묵 후보가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랬죠. 네, 그리고 영월도 마찬가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3선을 지내고 다시 당을 바꿔서 출마를 하는 박선규 후보가 있고요. 그리고 횡성도 민주당이 전 군수 출신이고 국민의힘도 말씀드린 대로 전 군수의 영향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네. 의혹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니까 사실은 10년이 넘게 지나도 사실상 인물을 재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들이 지역에서 좀 제대로 된 당내 인재를 길러내는 게 아니라 네. 이미 형성되어 있는 지지세를 이용해서 당장의 현상 유지를 하는데 좀 급급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특히 이 영월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좀 약세인 지역입니다. 역대로 네. 한 번도 민주당 군수를 배출한 적이 없는 곳인데요. 그랬군요. 네, 이곳이 이제 박선규 후보를 영입을 한 게 사실은 다른 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을 때 25%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네. 어느 정도 자기 지지세가 있는 인물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지지율과 합산을 한다면 반사이익을 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누군가를 길러낸 게 아니라 이렇게 외부 영입에 의존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역의 이 당 사정이라는 게 또 열악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새로운 얼굴들을 계속 발굴을 하고 육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각 지역의 인재풀이 상당히 약한 모습을 좀 지켜봤네요. 이 기자 같은 경우는. 김 기자는 그러면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지요? 네, 2010년 이후에 홍천 군수는 연임 군수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에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그 군수직을 차지했고요. 재선은 있었어도 연임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 신영재 홍천 군수를 단수 공천을 했는데 과연 연임이 가능할지도 주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민주당 박승영 후보와 진보당 강석헌 후보 사이에서
단일화 움직임이 좀 있어서 아. 이것도 주목할 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도의원 선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강원도 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뒤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3대1 원칙이라고 하죠. 투표 가치 평등을 위해서 인구에 따라 지방선거 선거구가 조정이 된 건데요. 현재 강원도 의회 의석수가 49석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선 54석으로 확대가 됐는데요. 지역구에서 3석이 늘었습니다. 김 기자, 먼저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춘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동과 동래면, 동산면, 신동면, 남면, 남산면이 포함됐던 춘천 제1선거구가 2개로 분구가 됩니다. 네. 제1선거구에는 강남동과 신동면, 남면, 남산면이 남고 동산면과 동래면, 새로운 제8선거구로 떨어져 나왔습니다. 다른 선거구들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네. 지역구에서 춘천이 1석, 또 원주에서 2석이 는 거죠. 그리고 비례대표가 지난번보다 2석이 더 늘어서 총 7석 이렇게 됐네요. 자, 춘천 1석, 원주에 2석이 늘었는데 이 기자, 네. 이번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죠. 네. 원주권에서는 일단 원주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영월 같은 경우가 이제 하한선을 맞추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특례가 인정이 안 되면 선거구가 1개로 줄어들 위기였는데 이 부분은 다시 특례를 인정받아서 그대로 2개 선거구로 유지가 됐고요. 예. 원주 같은 경우가 이제 8개 선거구에서 10개 선거구로 늘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기업 도시나 혁신 도시의 인구가 늘어난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총 3개의 읍면동이 분리가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예. 일단 우산동과 당구동 일부가 통단위로 분리가 돼서 다른 선거구에 붙었고요. 그리고 반곡 관설동이 반곡동과 관설동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일단 이 원칙적으로 선거구는 최소 단위가 읍면동인데요. 영월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영월이 영월읍이 딱 2개씩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원주도 읍면동을 갈라서 선거구에 붙이는 이런 특례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가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유불리는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됐습니다. 예. 직전 선거였던 21대 대선 득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번 선거구로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양당이 5대5 균형을 맞추고 그랬군요.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송기현 정기특위 위원장하고도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 네.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바뀐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선거구 인구의 균형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답변을 했는데요. 한쪽을 읍면동 단위를 맞춰서 한쪽을 옮기다 보면 넘거나 아예 모자라거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돼서 네. 결국 이렇게 불가피하게 읍면동을 쪼개는 선택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이렇게 좀 늦게 선거구 획정이 됐는데 지역민들의 좀 혼란은 없을까요? 상당한 혼란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은 후보들부터가 지금 혼란을 상당히 겪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원주 1선거구는 면 지역에 기업 도시가 붙어 있는 형태였는데 네. 기업 도시가 떨어져 나가면서 상당히 보수 강세인 지역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출마를 하려던 후보들도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고요. 예. 당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격한 좀 반발이 나오기도 그렇군요. 했습니다. 후보들과 지역민들의 좀 혼선이 있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시장군수 대진표회에서 지역구 도의원 얘기도 나눠봤는데 도의원은 지역구 의원뿐만이 아니라 또 비례대표 의원도 선출하잖아요. 이번 선거에서 몇 명 뽑게 되는지 도장 몇 번이나 찍어야 되는지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 개인당 딱 7번씩 찍으시면 됩니다. 7번 기억하면 됩니까? 네, 7번을 네.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그리고 광역비례, 도의원의 비례죠. 그렇죠. 그리고 시군의원, 그리고 시군의원의 비례. 비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7번의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 총 251명을 뽑게 됩니다. 강원 예. 전역에서요. 자, 강원 선거전의 대진표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 김 기자, 앞으로 남은 주요 선거 일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제 본격적인 본선 일정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5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본후보 등록 신청이 진행이 되고요. 21일부터는 선거 기간이 시작됩니다.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선거운동과 토론회가 열리면서
숨가쁘게 선거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6월 3일 투표 참여가 어려우면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모두들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인데요. 이제 각 후보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아야 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춘천 MBC 김도균 기자, 원주 MBC 이병선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